제44화 진시황의 원교 근공은 한나라부터. 진시황의 인생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하여 13세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1단계. 왕이 되었지만 노예의 반란을 진압하고 섭정, 여부리를 제거하기까지 상징적인 왕이었던 2단계. 실권을 잡고 천하 통일하기까지의 3단계. 황제를 선포하고 천하를 순행하다 죽을 때까지의 10년간이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나머지 6국을 차례로 정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의 진나라 장군들과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13편 백기 왕전열전에 등장하는 진나라의 명장 왕정과의 일화는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삼진, 한위조를 멸하고 연왕을 도망치게 했으며 초나라의 군대를 자주 무찔렀습니다. 진나라 장군 이신은 나이가 젊고 용맹스러워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연나라 태자 단을 뒤쫓아 연수에서 단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습니다. 진시황은 이신을 용감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초나라를 쳐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장군 생각으로는 군사가 몇 명 정도 있으면 되겠소? 2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시황이 왕전에게 묻자 왕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0만 명은 되어야 합니다. 진시황이 말했습니다. 왕장군은 늙었구려. 무엇을 그리 겁내시오? 이 장군은 정말 기세가 용맹하다더니 그 말이 옳소. 드디어 이신은 20만 군사를 이끌고 남쪽 초나라를 공격하였고 왕전은 자신의 생각이 배척받자 병을 핑계삼아 빈양 땅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신의 군대는 초반에는 승리하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은 이 소식을 듣자 매우 화를 내며 몸소 말을 달려 빈양 땅으로 가서 왕전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내가 장군의 계책을 쓰지 않아 결국 이신이 진나라 군대의 명예를 떨어뜨렸어. 지금 초나라 병사들이 날마다 서쪽으로 진격한다 하니 장군이 병들었다고는 하나 어찌 차마 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왕전이 사양하면서 말했습니다. 노씨는 병들고 지쳐 정신마저 어둡습니다. 왕께서는 다른 어진 장군을 택하십시오. 시황제는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장군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왕전은 말했습니다. 왕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꼭 쓰셔야겠다면 군사 60만 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시황이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계책을 따르겠소. 결국 왕전은 병사 60만 명을 이끄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몸소 출전하는 왕전을 전송하였습니다. 왕전은 출병하는 도중에 훌륭한 논밭과 택지와 정원과 연못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이 말했습니다. 장군은 빨리 떠나시오. 어찌 가난 따위를 걱정하시오. 왕전이 말했습니다. 왕이 장군이 되어 공이 있어도 끝내 후로 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이 신에게 쏠려 있을 때를 빌려 신도 정원과 연못을 부탁드려 자손들의 재산을 만들어 두려는 것뿐입니다. 진시황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왕전은 함국간에 이른 뒤에도 5번이나 전령을 보내 좋은 논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측근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요청은 너무 지나칩니다. 왕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진나라 왕은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소. 그런데 지금 진나라 군사들을 모두 나에게 맡겼소. 내가 자손을 위해 재산을 만들려고 많은 논밭과 정원과 연못을 요청함으로써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나라 왕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의심할 것이오. 왕전은 결국 초나라 장군 항연을 죽이고 초나라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2세 황제 때까지 진시황의 의심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안신은 항우를 무찔렀으나 유방에게 죽었고 등에는 촉을 정복했으나 사머소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선조는 살아있는 이순신을
항상 의심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왜 의심이 많은 성격이 되었을까요? 처음 1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왕정은 초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불확실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단종이 왕위에 오른 나이보다 진왕정은 한 살 더 많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다 보니 궁정에서의 권력은 어머니가 가졌고 어머니는 권력을 자신의 애인인 승상 여부리에게 맡긴 상황이어서 실권자는 여부리였습니다. 여부리는 아직은 어리지만 총명한 진왕정이 자신들의 불륜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웠고 태후의 애인 자리를 노예라는 가짜 황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느새 진왕정만 모르는 사이 어머니 조희는 노예의 아들인 시다른 동생 2명을 낳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노예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238년 노예와 반란군 400명은 살해되었고 태후가 낳은 2 아들도 살해되었습니다. 영정은 어머니를 연금한 후 태후와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설득을 시도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명하였습니다. 그 후 27명의 대신이 간언을 하다 처형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기연궁 정변이었고 여부리도 이 정변에 연루되어 하남으로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습니다. 이제 진왕정은 진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사마천은 여부리 열전에서는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고 진시황 본기에는 진시황은 장양왕의 아들이다 라고 쓰여 있으며 5세기에 남조의 송나라 사람인 배인이 쓴 사기 지폐에는 영자초와 조희가 혼인한 지 12개월 뒤에 영정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장양왕의 아들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여부리와 노예 그리고 조희와의 관계를 보면 사마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왕정의 성공 비결 한 가지를 든다면 유연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시황은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치적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진왕정은 처음 어머니와의 모자 관계를 절연했지만 훗날 한 대신이 만약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 효를 우선으로 내세워야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건의하자 영정은 마침내 어머니 조희를 함양으로 모셔왔고 덕분에 조희는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희는 죽었지만 남편이자 영정의 형식상 아버지인 장양왕이었던 자처와 지양 땅에 합장되었습니다. 전국거라는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약소국 한의 환혜왕은 진나라의 동진을 막으려고 치수 전문가인 정국을 죄를 지어 도피하는 형식으로 진에 보냈습니다. 진왕정을 설득하여 300리에 달하는 운하를 만들면서 경비 조달, 인력 투입 등으로 한나라를 위협하는 진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정국은 진왕에게 경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북쪽 낙수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한창 공사 중에 정국이 한나라의 첩자임을 알게 된 진왕정은 정국을 죽여버리라고 하였으나 경국거를 완성시키는 것이 진나라의 이익임을 인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이 수로의 완성으로 관중 일대의 4만 경, 약 7만 3천 헥타르의 토지가 옥토가 되어 진나라 100만 병사들이 식량 공급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과 진의 주식 차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나라의 주식은 조이어서 관계사업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진나라는 밀이었으므로 관계사업으로 국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권은 150년 정도 사용하다 심한 침전 현상으로 용도 폐기되었지만 진의 부국강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국이 만든 전국권은 리빙이 촉지방에 건설한 도강원과 양자원과 주강을 연결하는 영거와 함께 진나라의 3대 운하라고 합니다. 한나라에서 파견된 간첩 정국의 반작용으로 진나라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 출신의 인재들의 추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자들은 진심으로 우리 진나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든 외국인들을 추방하시옵소서 라고 건의하니
진왕정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왕정의 축객령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나라에서 온 이사가 나섰습니다. 이사 역시 추방 대상자였는데 그는 진왕정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사는 지금 임금께서는 인재의 사람됨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는 묻지 않으시고 성품이 훌륭한지도 헤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진나라 태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음을 이룰 수 있고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주다운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은 내 나라 내 나라가 구분이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사는 지금 진나라는 적국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천하 선비들에게 벽을 쌓아 그들이 진나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에게 군대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내주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사 주장의 핵심은 축객령을 하면 임금께서 꿈꾸는 천하 통일은 요원해집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권을 완성시켜 관중 평야에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천하의 재능 있는 인재들을 불러 모았던 진나라가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토의 3분의 1, 인구는 10분의 3, 재력은 10분의 6이었다고 합니다. 진왕정은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를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조, 위, 초, 연, 마지막으로 제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천하 통일을 완성시켰습니다. 10년 만에 꿈꾸던 통일 제국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약소국 한나라의 임시 남양 군수였던 등은 남양 땅을 진나라에 바치고 투항하였습니다. 등은 출신 배경이 낮은 자였는데 진의 책사, 울료의 매수작전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10만을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하는 체하던 등은 갑자기 한나라를 공격하였고 빠르게 한나라 수도인 신정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배신자인 등이 한나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였고 오히려 투항자인 등이 진나라에서 후대받는 것을 보고 한왕 안도 투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책사 울료는 항복을 권유하였고 한왕이 항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왕은 영도의 황산에 유배되었고 한나라 귀족들은 쫓겨나고 영지도 몰수당하자 한나라 사람들이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한나라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 한왕도 피살되었습니다. 한나라 출신으로는 양책 출신의 여부리와 유방이 참모했던 장량 그리고 이사에게 죽은 한비자가 뚜렷하게 기억되었고 한왕을 비롯한 육국의 왕들은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고 사마천도 그들의 행적을 무시하였습니다. 윤료자가 남긴 기록에는 진시황의 용모를 묘사한 유명한 문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진왕이란 위인은 그 상이 우뚝 선 콧날, 가로 길게 찢어진 눈, 맹금 같은 가슴, 시랑같이 쉰 목소리, 은혜를 베푸는 데 인색하고 호랑이와 이리 같은 흉악한 마음을 가슴에 감추고 있으면서 자기가 공공할 때는 위태의 사람일지라도 몸을 굽히나 일단 자기의 뜻을 얻게 되면 쉽게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진왕이 지금은 나와 같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나를 대할 때는 항상 나에게 몸을 낮추고 있으나 진왕이 장차 천하를 얻게 되면 천하는 모두 진왕의 노획물이 되어 그와는 결코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없을 것이다.